여러분, 혹시 부끄러움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설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인공은 평생을 그 부끄러움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친 한 청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시인 윤동주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민족 시인이라 부르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너무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시인 윤동주가 사실 자기 혐오에 시달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늘 자책하며 시달려 살다가 그가 죽기 직전까지 일본군이 투여했던 그 의문의 주사기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이유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끝까지 봐주시면 소름 돋는 비하인드가 숨어 있으니까요. 윤동주 하면 보통 별 해는 방 같은 예쁜 시만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삶은 훨씬 더 처절했던 것입니다. 그는 북간도라는 낯선 땅에서 태어나 우리말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엘리트였거든요. 아버지는 의사가 되라고 강요를 했으나 이 고집센 청년은 끝까지 시를 쓰겠다고 가출까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시가 뭐라고 목숨까지 걸었을까요? 이제부터 그가 왜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는지 그 비하인드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평생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며 감옥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시인 윤동주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대명사의 시인 윤동주의 충격적인 진실을 들춰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린 그를 민족 시인이라 부르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맞았던 의문의 주사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이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윤동주는 북간도 명동촌에서 아주 잘나가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교회의 장로님이었으며 아버지는 학교 교사였으니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했던 가정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윤동주가 의사가 되길 바랐는데 이 고직센 청년은 끝까지 시를 쓰겠다고 버틴 겁니다. 결국 단식 투쟁까지 벌인 끝에 겨우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대학에 왔는데 세상은 더 미쳐 돌아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조선어 수업이 사라지고 우리말을 쓰면 잡아가는 시대가 온 거죠. 윤동주는 신촌 기숙사 뒷산에 올라가서 매일 밤 하늘을 보며 자책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자기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시나 쓰고 있는 게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이때 쓴 시가 바로 그 유명한 서시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랬던 마음이었지. 하지만 일제는 윤동주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유학을 가려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협박했거든요. 결국 윤동주는 히라누마 도주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 유학길을 오르게 된 것이죠. 이름까지 팔아치웠다는 그 굴욕감 때문에 윤동주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며 참회록을 써내려갔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공부하면서도 그는 늘 감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옆방에는 늘 일본 순사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윤동주가 쓰는 시 하나하나가 다 범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전격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일부는 그들에게 독립운동을 모의했다는 죄목을 덮어 씌웠던 것입니다. 사실 윤동주가 한 건 시를 쓰고 민족의 정체성을 고민한 것뿐이었죠. 윤동주는 후쿠오카 성무소로 압송됐고 거기서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본군은 윤동주에게 매일 정체불명의 주사를 놨다고 합니다. 훗날 증언에 따르면 그게 바닷물을 농축한 식염수 주사였다는데 일종의 생체 실험이었던 거죠. 윤동주는 점점 몸이 말라갔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우리말로 뭐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청자들이 눈을 떼지 못할 만한 감옥 안에 숨겨진 비하인드 3가지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아 하는 비명의 정체, 이것이 생체 실험의 증거? 윤동주가 숨을 거두기 직전 옆방에 있던 죄수들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의문의 외마디 비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아 하는 소리였어요. 당시 후쿠오카 형무소에는 윤동주와 송몽규를 포함한 조선인 청년들이 수용돼 있었는데 이들은 매일 의문의 주사를 맞아야 했어. 나중에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당시 일본군은 부족한 혈장을 대신해 바닷물을 정제해서 몸에 주입하는 생체 실험을 진행 중이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윤동주의 비명은 단순히 아파서 낸 소리가 아니라 우리말로 된 마지막 절규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면회온 아버지에게 건넨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윤동주가 죽기 얼마 전 아버지가 면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윤동주는 이미 눈이 쑥 들어가고 뼈만 남은 상태였죠. 아버지가 어떠냐라고 묻자 윤동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침마다 주사를 한 대씩 맞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져요. 일본군이 비타민 주사라고 속이며 놨던 그 주사가 실상은 그의 뇌와 장기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했던 아들의 마음과 그 주사를 맞으며 정신을 잃어가는 윤동주의 가슴은 찢어질 듯 가슴이 아파옵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은 죽어서도 당할 뻔한 해부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동주가 순국한 후 일본군은 윤동주의 시신을 곱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형무소 측은 윤동주의 시신을 생체 관찰용 해부에 쓰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다행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와 가족들이 내 아들 시신에 손대지 마라 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울며 매달린 끝에 겨우 유골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가족들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우리는 오늘날 시인의 묘소조차 갖지 못할 거라는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더 아려옵니다. 결국 1945년 2월 16일 광복을 딱 6개월 앞두고 27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시신을 수습하러 간 아버지가 본 건 뼈만 남은 아들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윤동주가 죽고 나서 그의 시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알고 있나요? 친구 정병욱이 윤동주가 준 원고를 항아리에 넣어 마룻바닥 밑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별 해는 밤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첫째, 윤동주는 의사가 되라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인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창씨개명을 한 자신을 평생 부끄러워하며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반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잔인한 일본의 의문의 주사를 맞으며 비극적으로 순국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의 시집은 마룻바닥 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윤동주는 총칼을 들고 싸우진 않았지만 대신 펜을 들고 자기 자신과 싸웠으며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진짜 용기 아닐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부끄러워하고 있나요? 시인 윤동주처럼 우리도 가끔은 멈춰서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